하도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마음이 아픈 환자다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이준석 대표가 어디 아픈가 한번 보러 갔는데 진단하러 갔습니다. 아프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침착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잘 듣고 왔고요. 잘 듣고 왔다. 일단 창당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임 5명의 모임 중에 천하용인 중에 저는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 뭐예요? 매파가 너무 많은데 강성. 예, 매파들 중에 제가 비둘기파고 제가 그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하용인 사진 준비돼 있죠? 준비돼 있습니까? 자, 이분들 같이 보여주는데 지금 사진은 제일 멋지게 찍어놓고 혼자가 비둘기파라고 찍어봤다. 그래서 이기는 의원 천하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겠다. 뭐 그 자리에서 창당에 대해서 결정한 바도 없고요. 저희가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에 대한 의지 굉장히 높은 것도 확인했고 대표가 가진 생각들 좀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한번 열린 마음에서 좀 생각해 보겠다. 예,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판 직감.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시는 건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너무 환영하니까 박성민 전 최고가 왜 저는 그렇게 환영을 안 해주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사랑하신다고 봐야죠. 진영을 너무 공감으로 한판승. 예, 뭐 저는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기사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가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역시 또 국민의힘 혁신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중진들에게 당을 위한 희생,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던 혁신위의 권고가 지금 무반응입니다. 혹은 또 침묵, 거절 속에 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 마실래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따끔하고도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아주 강한 말씀을 한 건데 자, 첫 번째 질문 인류한 혁신위의 중진 희생 요구 빈술에 그칠 것인가? 자, 김용태 전 최고. 우유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 마실래라고 정치권에 물으면 우유로 뺨 맞으실 겁니다 아마. 우유로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뺨을 아마 안 맞아 보셨나 아니면 따뜻한 온돌방에 계속 계셨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권의 문화를 잘 모르시나 본데 아무래도 정치 어떤 이런 그런 혁신위원장직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정치권은 정글 같고요. 하우스 오브 카드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싸움과 그 노회한 정치인들의 아무리 정치인들 우습게 보여도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계략이나 이런 것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뇨한 위원장께서 아마 너무 쉽게 본다. 의대 출신이시고 제가 알기로 의대가 굉장히 그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군기가 센 문화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매 맞을래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아마 저희 당 국회의원분들 아마 웃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매를 때리더라도 때릴 권한 있는 사람이 와서 때려야 되는데 이뇨한 위원장 뭐 혁신이 임기 종료하면 집에 가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혁신 거리면서 이제 영남 중진들 불출마 요구를 하니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냥 우습게 보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실래?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도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어요? 아니 일단 우유 안 먹는다고 매 맞는 시대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지나오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요즘은 뭐 이제 학생들이 우유를 먹든 안 먹든 그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일 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뭐 내가 좀 매를 들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좀 한 대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혼내주겠다. 네, 사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매를 드냐, 당신이 뭔데 우리를 때리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를 든다 뭐 이런 발언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인류한 위원장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발언을 당내에서 굉장히 뭐 험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러니까 몇 차례 낙선하면서 정말 뭐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갑자기 이제 혁신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들어와서 의원들을 향해서 마치 이제 협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잘해주려다가도 좀 정이 떨어지는 발언이 아니겠나 싶고 사실상 지금은 이제 인유한 위원장의 그 혁신위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약간 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사실상 인유한 원맨쇼가 돼가고 있는 형국이라 뭐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 김재혁 전 비대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심각하게 막 너 맞을 거야 이거 아니라 약간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한 뼈가 있는 농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은유적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은유적 표현인데 너무 심각하게. 아니, 매를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상징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니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버텨봤자 안 됩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르세요라고 은유적 표현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정색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의원들이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기분 안 나쁘시군요. 당사자는 다들 기분 나쁠 거예요. 아, 당사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그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자꾸만 불출마하라 그러고 아니면은 험지 출마하라 그러는데 그거 하고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이분이 아무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혁신위원장 그런데 그 당원들 만나보면 당원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아,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 대부분은 몰라. 그 영남 지역에 있는 그 당사자들 가까운 당원들은 어떤 짓인지 모르지만 수도권 당원들은 대부분 환호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변화해야 돼. 수도권 맞아. 당원들. 야, 저 사람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인인데 와서 저렇게 저 사람 아니면 저렇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와 여론 이런 것이 인유한 위원장의 가장 큰 매일 겁니다. 그게 무기일 것이고 거기서 무슨 뭐 다른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권한이 뭐냐 그러는데 이분 사실상 권한 없죠. 혁신위원장이니까 임명직인데 자기를 임명해준 그 당대표에게 당신이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누가 나서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해 라고 당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유한 이 위원장이 하는 얘기에 국민적 여론에 힘이 실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 아니다. 네, 간단한 얘기 아니고. 근데 이거 우유가 아니라 이거 불출마라고 하면 이거 사약 아니에요? 사약? 사약 마실래? 매를 좀 맞고 사약 마실래? 장 변호사님. 그러네요. 이게 비유적 표현이지만 우유인데 먹으면 우유를 죽는... 마시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사약을 마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사약을. 그걸 거부하면 매질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어서 이런 비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신안, 혁신안이라고 내고 있는 게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예, 이라는 대사면 이래서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만 갖고 왔었죠. 중진 불출마하지만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난 세과시를 했어요. 정치적 메시지를 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유한 이 혁신위원장의 워딩이나 캐릭터 이런 면모를 보면 상당히 강성, 직진, 내가 맞다라는 확신에 차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 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관철되지 않는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국민의힘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분이 무슨 선택을 할까요? 저는 사의표명이라는 정말 강성 어떤 그 최악의 경우의 수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 이분은 충분히 그 선택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은 또 다른 경랑송에 휩싸일 건데 한번 그 상황은 네 번째 안이 나온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남의 중진들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인유한 혁신위의 안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냉담한 상황입니다. 오선의 주호영 의원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정치 끝내는 거다. 사실상 거절이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주말에 4,000명에 넘는 지지자들 그리고 버스 92대를 동안 사진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SNS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산악회를 했습니다. 노래도 아마 마이크 들고 부르셨던 것 같은데. 자, 인유한 위원장의는 그 사진을 보고 저게 무슨 행동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도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산악회 활동을 하고 저렇게 지지자들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본인은 약간 좀 불쾌하다는 표현을 한 거겠죠?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을 예. 인요한 위원장님만 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하셨던 반사. 말씀도 있고 온 국민들 다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행동들 보면서 다 알잖아요. 저게 무슨 의도인지 다 알 텐데 왜 모르실까 또 고민이 되고 궁금하고요. 예. 글쎄 저는 윤핵관들 굉장히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예. 근데 그 비판의 어떤 주체 결과적으로 윤핵관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권자예요. 예. 아무리 윤핵관이 보여도요. 그 지역의 유권자가 그 윤핵관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의 후보로 선출해달라. 유권자 선택이죠. 예, 선택이 뭐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장제원 의원 이 지역구 인분들이 우리 장제원 의원을 후보로 원한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으면 이 인요한 위원장이 그 컨센서스를 무슨 힘으로 어떤 반헌법적인 권한으로 뺏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내놓는 안들이 저는 뭐 김종혁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뭐 염원을 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민주공화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에 바라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구나. 이러한 것들 불출마 요구하려면 예. 실질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나서도 안 되고요. 예. 뭐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뭐 이런 그런 중진 의원들하고 물밑에서 이야기가 오간 다음에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정치 경험 없으신 분들이 혁신위원장 오셔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인요한 위원장께서 본인 정치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혁신위원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 자기 정치. 내일 제가 듣기로는 제주 가신다고 들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광주 가셨다 제주 아니 혁신위원장이 통합위원장입니까? 아니 당의 위기에서 당을 구하라고 당정관계 수직적인 당정관계에 대해서 목소리 내라고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당정관계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만만해 보이는 분들 향해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되는 생각이 있고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면 그 이번 주 수능이 있어서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무슨 정치를 논리예요, 하고 이거? 계신 거 아닌 거 본인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본인 생각이 정치를 하고 좀 있다. 듭니다. 자 우리 김용태 전 최고 말씀에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동의를 못 하시는 아니 그게 얼굴이에요. 아니고 비판해 주세요. 김용태 의원이 김용태 전 최고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고 오더니 지난 주말에 완전히 입장이 아니 저는 아니, 제 SNS에도 인요한 위원장에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완전히 각을 세워서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는 그 이준석 대표의 프레임이고요. 이준석 야, 대표도 비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 미스터 린튼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어요. 알고 보니 김용태, 김종혁의 한판 승부 그런 것으로. 자 일단 김종혁 비대위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뭐 예.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혁신위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서 그 맡게 됐고 혁신안을 내놓고 그 있고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도 그랬잖아요. 허수아비여서 뭐가 되겠어. 그리고 저 혁신위가 되려면 적어도 당 대표한테 물러가세요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혁신이지. 그렇게 얘기들 하셨잖아요, 다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한테는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는 공격을 위한 비판을 위한 그리고 이 혁신위가 무너지고 망하기를 위한 망하기를 오히려 좀 바라고 있는 듯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첫 번째 안 뭐 그거는 화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두 번째 안에 청년? 대해서는 그거는 당신들 좀 물러나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분들도 본인들의 지역구가 있고 본인들의 고민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저희 다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당이 정말 상당히 술렁이고 있고 이 당이 정말 뭔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 모양인가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요한 위원장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인요한 위원장께서 정말 중진들 험지 출마하고 불출마하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진 않았겠죠. 물밑에서 이뤄져 나갔겠죠. 근데 자 윤핵관들 준비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나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이미지 포장하려고 하는 의도일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예. 이렇게 해봐야 윤핵관들 중진 출마 험지 출마 예. 안 할 걸로 예상돼서 오히려 그런 것은 좀 자기 정치를 위한 수단 아닐까 이런 그래도 생각을 이제 인요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 앞에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조용히 막 듣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앞에서도 막 영어 쓰는 거에 약간 수모를 당하고 또 이렇게 중진들 향해서 말을 하고 김기현 대표에서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또 시원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기 정치라는 거죠. 자기 정치다. 그래도 지금 위기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혁신위원장으로서 그 혁신의 이슈가 지금 전국을 주도하게 만들게 하는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전국을 없을까요? 주도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응원이 많을지 비판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않다. 네, 김종인 PD. 아니 저는 진짜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인유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얘기로 자꾸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물 밑에서 예를 들면 실력자들한테 물러가 주세요 하면 물러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을 힘입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없는 거지. 만약에 물밑으로 저런 얘기했으면 아마 어느 칼에 죽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리고 저분이 무슨 개인의 정치적인 장사를 하고 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정치를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출마를 그 서대문 갑에서 출마를 해달라는 요구, 당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공개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본인도 뭐 꼭 그러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는 들었지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이렇게 해서 이후에 힘센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자, 장 변호사님. 저는 김용태 최고 말에 좀 공감이 되는 게요. 진짜 혁신을 하려면 이를테면요.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라고 보여지죠.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하고 나서 이른바 뭐 인선된 그 당 지도부 다 물러난다고 했을 때 물러났어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도 뭐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뒷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죠.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른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등장했을 때 그것이 당내 주는 메시지는요. 인유한 위원장이 던지고 있는 쇄신의 메시지를 다 와해시키는 겁니다. 대통령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 입맛대로 공천하겠다는 의중이에요. 다른 해석은 불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쇄신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만세를 불렀다.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좀 다른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철규 의원의 당내 평가가 매우 좋아요. 의원들의 평가가 좋더라고요. 제 취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갈등 상황에 통합이 안 되고 있네. 저도 이런저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게 뭐 다른 이론의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들은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그 용산과 그리고 의원들 그 중간에 그것을 조율을 하면서 또 외부의 어떤 인사들을 그 추천을 내는데 끌어들이는데 보니까 이번에 뭐 위원들도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뭐 몇몇 분들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선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제가 3대1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별로 안 들어줘. 저 진짜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박성민 최고가 할 말이 없네. 잠깐 좀 하시고. 이철규 의원님을 여기서 개인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이철규 의원님의 어떤 망신 주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사무총장이 임명직으로 그만두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인재영입위원장을 오는 게 맞나요? 19일 만에. 상식적으로 이런 물음들이 국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훌륭하셔도 그리고 임명직 당직자들 다 사퇴했고 그 당시에 박대출 사무총장 다시 임명한다 만다 했을 때 정책위의장을 다른 최고위원분들이 임명직 다 사퇴했었는데 사무총장으로 모시는 게 좀 맞지 않다면서 고사했다는 게 언론에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그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을 모신다는 그 과정이 과연 국민들이 당을 상식적으로 볼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충성적인 말을 들어도 충원을 뭐 다 당 뭐 내부 총질이다 뭐 이런 비판만 하시니 좀 당황스럽죠 저는. 아직 두 분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박성민 전 최고는 이 두 분의 말씀 많이 흘러와서 제가 뭐에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유한 혁신위의 지금 행동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본질이 아니라 격가지만 건들고 있는 꼴이다. 빈술에 그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4호 혁신안 중에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격가지라는 게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대로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본인들을 위성정당 만들 거라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지도부의 한 명과도 방송할 때도 그분은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거제 이대로 가면 위성정당 만들 거다 우리는. 국민의힘?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석패율제 도입을 하자 말자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당내에서 암암리에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비례정당 만들자라고 하는 것부터 정면으로 비판을 하시고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우리도 협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부터 내시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김기현 대표도 결국에는 그 김기현 대표가 반응하는 거를 보면요. 뭐 밥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 가라는 거예요. 인유한 위원장한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데려왔던 그 취지대로 본인이 힘을 실어줄 거였으면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리고 장재원 의원은 또 뭐 하셨습니까? 그 4,000명 모아갖고 모임하셨잖아요. 여원 산악회. 네, 그건 뭐냐면 당신들은 나 못 쫓아낸다 이거거든요. 아. 내가 떠나면 이 지역은 누가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세과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뭐 김기현 대표의 말이든 장제원 의원의 행동이든 또는 친윤 주류 세력의 무응답이든 이 모든 건 결국 인유한 위원장을 좀 물먹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관하고 회피하면서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계속해서 공회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인유한 혁신위가 뭐 4호가 됐든 40호가 됐든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예. 최고위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과거의 최재형 혁신위처럼 되는 거예요. 최재형 혁신위 회의도 열심히 했고 내용도 꽤 많이 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과거 혁신이 대변인 하셨던 우리 김종현 대변인. 다 아실 거 최재형 아닙니까? 혁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변인.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섭외를 하네요. 정말. 모든 그 길목에 다 있습니다 저희. 자 그래서 최재형 혁신, 혁신이가 했던 안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지 조각됐다 이런 평가도 어떻게 돼? 맞죠.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답니다. 예. 왜냐면 그때 그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혁신이잖아요. 예. 혁신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에서 뭐 논란이 생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혁신위가 있었으니까 예. 그 혁신위가 힘을 받기 어려웠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가 뭐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비대위가 섰는데 또 그때는 제가 또 비대위원이었어요. 예. 그때는 그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께서 최재형 혁신위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상의를 드렸거든요. 제가 예. 혁신위원 위원인데 비대위원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빨리 가라고 가서 아하. 양쪽에 좀 가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예. 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비대위에서는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재형 혁신위에서 나왔던 그 안들이 그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고위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이 아니라는 것은 뭐 유명무실해지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국민적 여론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 사람들 콧방귀 낀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본인들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타고 당사자들. 예, 당사자들은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온갖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 아까 그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뭐 시기. 빨리 먹으면 체한다라는 것도 그게 너 하다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요. 뭐 물론 본인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박성민 씨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서로 좀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어서 이 안들이 그 어떻게 그 정착이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은 그 뭐랄까 국민들 여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당 혁신이 상황 또 당내 상황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직하는 대통령 참모들에게 비공개 오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라. 또 이런 경력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조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영태 전 최고. 글쎄 뭐 인유한 혁신위원회 자체를 재밌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재밌게 보고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당내에서 뭐 정치인들 간에 이런 설전도 오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있으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본인 비판 안 하시니까 좀 재밌게 보고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뭐 동의를 제가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참모들 불러서 하셨던 말씀은 아마 원론적인 말씀이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당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예. 결국엔 대통령께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강서구청장 패배에 대한 어떤 원인이 예. 결국에 대통령실이 없음을 또 저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저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좀 변화의 어떤 모습들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마음. 저는 이건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뼈를 묻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라. 지금 총선을 앞둔 출마자들이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열린우리당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탄핵했어요. 예.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최소한 형식적인 정치적 중립성도 견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워딩이 또 언론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구나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고요. 대통령이 하실 말씀으로는 최소한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통령 변하겠다고 했지만 뭐가 변했습니까,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변했다고 보여지는 부분 없습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삼키고 뭐 환경정책도 그렇고요. 일관성도 없고요. 경제는 나빠지는데 뭐 보관이란 것도 보이지 않고요.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공수표 남발하는 게 국민들 이 부분 다 담아서 총선에서 표로 나타내실 겁니다. 예.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강서구청 이후에 국회에 가서 그 등 돌리고 앉아서 잘 쳐다보지 않으려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손을 내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무슨 그냥 이념 논쟁이니 뭐니 지금 그런 비슷한 얘기라도 하나 나오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바뀌잖아요. 말하자면 R&D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학 기술자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바꾸자. 바꾸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가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 말씀 듣고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근데 김종혁 의원하고 생각이 또 같네요. 잠깐 공감했어요. 우리 대부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정치에서 다양성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뀐 척 할 뿐. 바뀐 척 할 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저는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유가족들이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대통령을 공식적인 석상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실상 거부하고 본인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가서 예정에도 없던 추도 예배를 드렸다. 그거야말로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혁신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지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대통령이랑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 대신 누군가가 손에 피를 묻혀주기를 기다리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여의도에 기반이 없으신 분이고 국민의힘에서 전통적으로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공천을 주기 전까지는 나에게 충성하지만 당선이 된다면 언제든지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실 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는 터줏대감들을 몰아내고 본인의 용병으로 좀 채워넣고 싶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출마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좀 결기를 갖고 나를 위해 싸워라 라는 식의 응원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해석은 좀 더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 정치권에 있다가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권에 계시다가 대통령실 간 참모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좀 과한 해석 아닐까. 근데 뭐 그래봤자 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분들 시즌 2로 계속 쓰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분들의 등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하용인 같은 비윤계 인사들의 등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즌 2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평가받고 있는 걸 보면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한판 진감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관련 얘기인데요. 인류한 혁신위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행보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른바 신당 창당 할 것이냐. 가능성이 이제 넘어서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고 비명계 민주당 비명계에서 국민의힘 현역 중에도 동참할 사람이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그림을 듣고 온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기대되는 가운데
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 이준석 신당 현역 의원까지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의원님, 김영태 최고 말씀 일단 주세요. 그 하도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마음이 아픈 환자다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이준석 대표가 어디 아픈가 한번 보러 갔는데 진단하러 갔습니다. 아프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침착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잘 듣고 왔고요. 잘 듣고 왔다. 일단 창당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임 5명의 모임 중에 천하용인 중에 저는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 뭐예요? 매파가 너무 많은데 강성. 예, 매파들 중에 제가 비둘기파고 제가 그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하용인 사진 준비돼 있죠? 준비돼 있습니까? 자, 이분들 같이 보였는데 지금 사진은 제일 멋지게 찍어놓고 혼자가 비둘기파라고 찍어봤다. 밝은데요? 그래서 이긴 의원 천하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겠다. 뭐 그 자리에서 창당에 대해서 결정한 바도 없고요. 저희가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에 대한 의지 굉장히 높은 것도 확인했고 그러니까 대표가 가진 생각들 좀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한번 열린 마음에서 좀 생각해 보겠다 정도지 창당을 결정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명단 보여줬다면서요? 명단 보셨어요? 국민의힘 안 오늘 섭외를 잘못하신 게 제가 저 모임을 지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각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도 나중에 왔어도 보여도 좋겠지. 저는 명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야, 내가 정말 그래가지고 매파들이 뭐 지금 언론에서 대고 뭐 명단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일단 명단 본 바가 없고요. 김종혁 비대위원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 가서 현역 의원에 대한 한두 분에 대한 얘기는 전 들었어요. 한두 분. 그러니까 국민의힘. 물론 이제 그 앞전에서는 이제 명단을 놓고 얘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늦게 가면서 이제 한두 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었고 일부러 늦었네. 일부러 그 현역 의원분들도 뭐 지금 아플까 봐?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놓고 본다 정도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 현역 의원들은 어느 지역이에요? 대구? 뭐 언론에서 뭐 많이들 나와 있어가지고 대구 뭐 확인해드릴 수가 없어요. 봤다는 거 아니야? 본거 같은데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는 작전은 거는 보안 작전이고. 알겠습니다. 부산과 대구에 있나 보다. 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SNS에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갑니다라고 남겼는데 이해되는 선에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뭐? 저는 뭐 대표의 입장을 일단 들었던 거고, 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뭐 창당을 결정한 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표방하고 뭔가 이것을 협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 뭐 뭔가 요구하고 권한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창당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제일 매파가 누구예요? 역시 전직 기자다운. 지금 또 말씀드리면 또 서로 막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서 거의 뭐 저 혼자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도 아니 종류가 네 많고 마리. 매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고 명분이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5명이 다 다르죠. 자, 지난 금요일에는 또 김종인 위원장의 주선으로 금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한 말씀은 두 사람은 결국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고 봐요.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거의 뭐 맞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맞선 봤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중간에서 막 연결도 시켜주시고 또 결국에 둘이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예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종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상 분명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결국에 신당이나 뭐 창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정치권에서 접한 신당만 해도 2개 아닙니까?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인데 사실 그 신당이 띄워졌을 때에는
이 정도까지 주목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준석 전 대표는 심지어 한다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1%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의 입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까지 올라갔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생겨서 갑자기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작전은 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해서 취재할 수밖에 없게끔 멘트를 던지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1%씩 올라간다. 오늘 몇 %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취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중간중간에 한 명씩 또 명단 받다 흘려주시고 이 모든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짜놓은 판에 결국에 국민의힘도 반응하고 있고 예. 언론도 반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김용태 최고 말을 들으니까요. 예. 창당 의지는 확인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창당은 하는구나. 이건 상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거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분을 위한 노림수 아니야라는 해석이 여전히 유효했는데 그 해석은 끝났구나. 그러나 결합할 만한 사람들은 좀 물음표구나로 정리가 오늘 좀 되는 것 같고 박성민 최고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제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건 한 언론에서도 이런 제목을 달았던데 신당 창당론은 이준석에게 유리하고 신당 창당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창당론이라는 어떤 기운을 내뿜을 때는 기대치 그리고 당내 혹시 협상 전략인가라고 하면서 정치적 체급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데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깃발을 드는 순간 그건 쪼그라들 거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당 창당한다, 아니다, 만다 했을 때 언론이 주목하고 이 사람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정치적 선택지가 뭘지 상당한 기대감을 모으다가 신당 창당하겠다고 민주당을 나가고 하는 순간 그 관심도가 확 줄어들고 물론 정치적 체급이 완전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 대목에서는 장윤미 변호사님의 말씀과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오늘 여러 하고 있습니다. 창당론은 그러니까 창당했을 경우에 그 끝은 현실은 굉장히 뭐 냉혹한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두 분이 제가 알기에는 서로 궁합 안 맞아요. 서로? 네,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금태섭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어떤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라치기를 굉장히 비판하는 강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파가 너무 센 거야 지금 중매 서는 사람이 너무 그립이 강해. 그래서 양쪽 사람을 다 끌어다 놓고 야 니들 둘이 만나야 돼. 일단 둘이 만나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의 운명 같은 사랑을 지금 맺어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막 그냥 하고 계신데 글쎄 과연 그게 당사자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뭐 그동안에 제가 멘토로 모셨던 사부로 모셨던 분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결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인 그런 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기인 의원이 천하 용인 중에 인을 맡고 있는 이기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 일부를 주는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비대위원장까지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이 얘기도 제가 좀 늦었을 때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저는 뭐 이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 다만 저는 생각이 좀 있는 게 뭐 아마 책임 있는 분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직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길래 뭐 그 정도의 권한을 준다면 저는 당내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뭐 지금 창당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말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전권을 준다면 저는 저조차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말릴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민 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색하고 제안을 했을까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떠봤겠죠. 떠봤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떠보는 거라는 걸 알고 별 반응도 안 했을 겁니다. 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당대표 자리에서 좀 쫓겨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많이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그 용산과 당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자리에 가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이유로 또는 어떤 상황을 계기로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쫓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김용태 최고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었던 게 분명 늦게 가서 못 들었다. 그리고 뭐 창당 의지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 뭐 확정한 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창당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말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심이 어쨌든 나왔어요. 뭔가를 듣고 오셨구나. 김용태 전문가시네요. 라는 박성민 전 최고가. 김용태 최고랑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포인트 집어야 처음에 되는지 모르는 척을 하다가 점점 정보를 주는 말 속에 답이 그렇죠. 있다. 네. 듣다 보면 답이 있다. 네. 듣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온다. 네. 자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 근데 저는 괜히 듣다 보니까 우리 당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뭐 이준석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에 무슨 선대위원장에 이거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소스가 어딥니까? 그 소스가 지금 이기인 씨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확인됐어요? 아니 그거를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일반 당원들이 듣기에는 야 당이 뭐 진짜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론 플레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여기서 그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자체가 별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누가 그럴 수 있겠죠. 뭐 얘기하다가 야 이 사람아 왜 그래? 뭐 당신이 이게 다시 돌아와야지. 뭐 선대위원장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했을 수는 수준은 있겠지만 그게 무슨 본인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아니 어느 누가 지금 당이 지금 혁신위원회에 와서 다 물러가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마당에 누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용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에서 얘기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적어도 책임 있는 언론인데 그런 식의 얘기는 옳지 이준석 전 않다. 대표 입장은 나에게 지금까지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 직접 연락한 바도 없고 나는 어떤 요구도 한 적이 없고 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공식적인 제안 없었다.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오는 게 뭐 윤핵관이나 음. 다른 이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해라. 본인한테 제대로 그동안의 일들을 사과하고 숙여라.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제3신당 지금 가능성은 하루하루 1%씩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주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9일 있었던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가지고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가만 놔둬야 되겠냐라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장관은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된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설전 과연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영상 잠깐 듣고 이어갑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했던 발언인데요. 또 실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세네요. 자,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미 변호사 어려운 답변부터 해주세요. 예,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긴 하네요. 격정에 휩싸여 있는 그 심정은 헤아려져요.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제 본인이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검찰 소환을 좀 기다렸는데 뭐 지금까지 부르지 않고 이거 너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관석 의원의 공소장에는 사실 돈 봉투를 주고받았으면 받은 사람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여기에 20명 앉아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장에 넣지 않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떠나서라도 전직 당대표였고 정치 말로 하는 것인데 이놈 저놈 어린 놈 어떤 놈 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한동훈 장관의 태도 역시 맞받아치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뭐 추잡한 추문 운운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 정도구나. 이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의 발언도 그렇고 전직 당대표라는 정치인의 발언도 아쉽고 우리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박성민 전 최고도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발언. 뭐 송영길 전 대표나 한동훈 장관이나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별로요? 네, 둘다 한 번에 딱 별로고. 정리가 됐습니다. 뭐 어린 놈이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나이 찾아봤는데 73년생에 50세입니다. 50세가 어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언들 자체가 이렇게 그래도 공직을 꽤나 역임하셨던 분이고 전직 대표까지 하셨던 분의 그렇죠. 그 입에서 나올 그 수위를 좀 한참 넘어섰다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분노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본인부터 좀 온당한 명분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 정말 본인이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 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일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도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온갖 이제 본인을 향한 비판에 참을 수 없고 뭐든 다 반박하려고 하시잖아요. 온갖 그런 반박을 면이 다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저는 법무부 장관 내려놓고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던가 아니면 출마 선언을 하시던가 뭔가를 하셔야지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개인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공인이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역임하고 있다면 본인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발언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도 좀 받아들일 줄 아셔야죠. 여기에 하나하나 다 반박하시면 뭐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욕하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뿐이겠어요? 예. 자, 김영세 전 최고.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여의도에 마음 아픈 환자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여의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보고 나니 저는 민주당의 탄핵관을 알게 됐습니다. 탄핵관. 예, 탄핵하자고 주장하면서 낸 근거가 검찰 선배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근거들이 결국 이런 거예요.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알고 있음에도 예.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뭔가 당 대표를 향한 어떤 수사 지휘했던 검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안을 발의했던 거 아닌가?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으로 민주당 지금 의원분들의 어떤 탄핵에 대한 생각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김정일 비대위원. 저는 기자생활, 사회부의 경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던 게 쌍피였어요. 쌍피. 쌍방피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때렸어요. 예. 막 때리다가 이 사람이 맞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때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딱 맞아갖고 뭐 이빨이 부러졌던 데가 그러면 먼저 시컷 막 때린 사람과 그 방어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을 해요. 쌍방피로. 예. 그게 외국에서는 누가 되게 정당방위가 광범하게 인정이 되거든요. 먼저 도발을 하고 먼저 폭행을 가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논쟁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송영길 전 대표가 가해자죠.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아무 얘기 안 하고 또 들어갔으면 그거 갖고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가당치 않다,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근데 저 역시 586, 뭐 686, 뭐 이런 그 학번에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하긴 한데 예. 그 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지금 운동권 586들 젊었을 때 꼰대들 다 청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나이 많은 사람 비판하고 자기가 나이 들면 나이 어린 사람 이렇게 비판하는 건 이율 배반이죠. 예. 본인 한번 돌아보라라는 메시지까지. 한 가지만 바로잡는다면 한동훈 장관이 기자 응답한 게 아니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 알겠습니다. 네. 자, 한판직감 감사합니다. 바로잡아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